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7번째 아티클 리뷰 메타 앤 웨스트 2000년도 Psychological Method의 Putting the Individual Back into Individual Growth Curves 를 발표하게 된 김민성입니다. 저는 버로스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모델은 이 아티클은 크게 두 가지 SEM 모델과 멀티레벨에서의 그로스를 모델 비교한 건데요. 네. 그 모델 자체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고정하는 포인트가 필요해서 첫 번째 그 스페이스, 타임 스페이스를 equally fixed 했고요. 네, 그리고 코홀트 시퀀셜 디자인에서 그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센터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스타팅 포인트들이 또 다양한 코홀트 디자인에서 네, 13세부터 18세까지 있을 때 각각 복잡한 경우에 그 코홀트 시퀀셜 디자인의 경우에서 어떻게 퍼포먼스를 나타내는지 SEM과 멀티레벨 모델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시간에 따른 observed variable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개인의 트루 스코어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인디비주얼 인터셉트, 인디비주얼 슬럽을 기준으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식에서 말하는 T 스타, 이거는 이제 이니셜 밸류가 어떻게 됐을 때 변화값에, 타임의 변화값에 따른 슬로프가 인터셉트 밸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는 모델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전체를 나타내는 모델은 그 mean growth across individual 모델은 expected variable은 mean value의 초기값의 mean value 더하기 그 시간 변화량에 따른 슬로프 변화량을 곱해서 더해서 얻어진다는 게 이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있을 때의 베리언스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세 번째 식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델이 어떻게 왔는지 이제 베리언스, 두 베리어블의 합으로 이루어진 베리어블의 값이 어떻게 나타내지는지는 각각의 베리언스의 합의 그 코베리언스의 2를 곱한 값이 이제 베리언스 값이라고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고요. 네. 이 모델 또한 기존의 두 번째 식에서 네, 유도해낸 식입니다. 첫 번째 식에서 이 첫 번째 식의 이 expected value가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expected의 값의 variance가 어떻게 나타내는지, 네. variable이 아니라 variance, 죄송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x는 t-t 스타라고 하고, 제가 이항 정리를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봤는데요. 네. a를 시그마 세타, b를 시그마 세타, 사이 t 스타의 값에서 이 식을 대입을 해봤더니, 네. C는 C 다시 플러스 A 제곱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2BX의 first derivative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이제 1차 미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X항으로도 2항 정리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를, 네. 아티클에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친절하게 제가 한번 고등학교 수학처럼 대입해서 이항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T0가 T스타에 대해서 베리언스 항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나타내지는지, 네, 이거를 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식은 그거를 또 이제 시그마 세타 사이 T스타에서의 값을 또 이항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식도 또한, 네. 그랬을 때 이제 이전에서는, 초기 값과 그리고 저희가 측정하려는 t 값에 따른, 베리언스 값이 어떻게 나타내지는지를 본 거였고요. 여기서는 이제 t 스타가 따로 있고, 네. 그리고 측정된 타임 포인트가 2개일 때, 이제 그거에 따른 베리언스가 어떻게 나타내지는지, 예, 거기에 대한 식이 정리가 6번처럼 되고, 또 이거를 이 시그마 파이 사이 티 스타, 이게 이제 말하는 게 코베런스 비트윈 트루 스코어하고 슬롭 앳 타임 티 스타일 때의 코베런스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0일 때는 식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에서. 그랬을 때 다시 이 식을, 예, 원식하고 비교했을 때, 예, 개인의 시간에 따른 트루 스코어 값은 처음에 처음에 이니셜 밸류 인터셉트 밸류 더하기 인디비주얼 슬롭 곱하기, 예, 시간 변화량과 같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고백하는데 이 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 제가 유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유도하지 못했어요. 네. 그거는 좀 혹시 이거를 유도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SEM 모델 같은 리니어 그로스 모델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고, 그 SEM에서는 타임 포인트들이 타임 스페이스가 아까처럼 이제 픽스드 돼 있고 간격이 일정하게 떨어져 있고, 또 그 베리어블이 들어가는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이제 SEM 프레임처럼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옵저브드 베리어블은 역시 마찬가지로 트루 스코어 더하기 이제 에러 오브 메저먼트로 표시가 되죠. 그랬을 때 이제 트루 값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을 8번 식에 대입했을 때는 트루 값 예상치 더하기 에러 같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타임 포인트 이니셜 밸류가 12고 시간에 따른, 그리고 타임 포인트 15, 에이지 15일 때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수식으로 간단하게, 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장으로. 그리고 인터셉의 초이스에 따른 모델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 식인데요. 네. 보통 이게 일반적인 식이죠. 인터셉트 밸류는 팩터 로딩이 1로 고정돼 있고, 슬로프는 이제 1씩 증가하죠. 스페이스가 1년씩 이렇게 차이가 날 때, 네, 1씩 증가를 하는데, 이니셜 밸류, T 스타를, 에이지 12, 예, 12살로 고정했을 때 나타내는 식이 이렇게 나타내진다. 그럴 때는 식이 간단하죠. 네. 그런데, 거꾸로, 이니셜 밸류를 15, 에이지 t 이퀄 15, 15살에 고정했을 때는, 팩터 로딩이 네거티브 밸류를 갖게 되죠. 왜냐하면 기준이 여기가 됐으니까. 그때 이제 이 전에 아까 유도했던 식 중에 6번식을 끌어와서, 네, 이 T1, T2 이니셜 밸류에 대한 표현을 이제 나타내지고 있고, 네, 거기에 따른 베리언스 값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치, observed variable, 그리고 예측되는 variable, 그리고 모델 값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베리언스를 갖게 되는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코호트 시퀀셜 디자인, 이게 이제 학생들이 측정이 되는데 어떤 학생은 12, 13, 14, 15를
쟀고 12살, 13살, 14살, 15살 4개년의 변화를 쟀고 어떤 학생은 이제 14세 때부터의 4개년 롱지튜드널 데이터를 모았을 때는 이게 A 모델에서는 이제 기본 모델을 따르고 대신 B 모델에서는 두 번째 코호트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T스타가 여전히 똑같이 고정되어 있을 때 상대적으로 팩터 로딩이 다른 값을 갖는다. 이런 모델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다르게는 B 모델에서는 아니다 T스타를 15에다 고정을 하자 해서 이 중간값을 고정했을 때 인터셉트 밸류 똑같고 슬로프가 이제 상대적으로 네거티브 값을 갖고 코호트 A의 경우, 코호트 B의 경우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의 경우를 같이 갖는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C 모델에서는 이제 T스타 이니셜 밸류를 두 가지로 세팅을 해서 코호트 A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T스타 12살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인터셉트 슬롭 밸류가 0, 1, 2, 3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코호트 B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또 하나의 새로운 코호트처럼 에이지 14, 14살을 이제 T 스타로 보고 슬로프를 0, 1, 2, 3 이렇게 벡터 로딩을 주는 디자인이 가능하다. 이런 거는 이제 EQS나 리즈렐에서 가능하다고 이제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하다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나온 이 아티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용되어지는 에스티메이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 슬라이드에서는 Generalizing the result for the cohort sequential design to individual data. 그러면은 이제 인디비주얼에 더 포커스를 해서 기존에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었는지 봤더니 덩컨 앤 덩컨 1994년 논문에서는 5개년도 롱지튜디널 데이터가 에이지가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11살부터 15살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싱글 코호트 디자인을 갖고 있고 쿠란, 스타이스 앤 최신 1995년 논문에서는 3개년의 롱지튜디널을 갖고 있는데 그 스튜던트들이 갖고 있는 에이지 베리언스가 10.5세부터 15.5세까지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안에는 다양한 코호트 시퀀셜 디자인들이 인디비주얼이 이제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직접 찾아보지는 않았고 저자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코호트 시퀀셜 디자인의 롱지튜디널 실제 연구들이 있다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first occasion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들이 이렇게 나타내어진다 해서 이제 에스티메이션 값과 그때 들어가게 되는 타임 1의 year 1의 first year에 해당되는 값과 들어가는 에이지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게 다를 경우, 예, T스타와 T1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럼 T1, T2 이 다양한 코호트 디자인에서는 식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좀 더 복잡한 이 경우의 수들을 다양한 코호트 시퀀셜 디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경우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마치 데이터 시트, 사람에 따른 타임에 따른 데이터 테이블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person A, person 1, person 2, person 3, person 4, person 5 경우에 이 코호트가 시퀀셜하게 다를 때, 네, 1번 학생은 12년도부터 4개년을 쟀고 2번 학생은 13년도부터 4개년을 쟀고 학생 3 경우에는 14년부터 4개년을 쟀고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게 주어졌을 때 대신 이 모델을 하나에 낼 경우 이제 팩터 로딩을 여기 이제 두 번째 학생의 경우
13년도서부터 시작한 이 코홀트 대에서 팩터로디 당연히 4, 5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미싱으로 아마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도 미싱이 되겠군요. 네, 이런 부분들은 미싱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디자인 경우 이제 이 모델이 이 뒤에도 연구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돌려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B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텐데요. 여기서는 비록 학생들이 이니셜 타임이 달랐지만 각각의 이니셜 타임을 타임 제로로 놓고 팩터 로딩을 0으로 걸고 처음에는 거기에 따른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에서 빈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당겼다고 볼 수 있죠. 한쪽으로. 그래서 모양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팩터 로딩이 이니셜 밸류에서는 슬로프에 0이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돌린 이런 모델. 이제 이거를 뒤에 나옵니다. 코홀트 이펙트. within individual과 between individual effect라는 이름으로 붙였어요. 여기다가. 아마 첫 번째 A 모델이 within individual인 것 같고, 두 번째 모델 B 모델이 between individual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센터링을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랬을 때 멀티레벨 모델링 어프로치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굳이 이 타임에 대해서 픽스드 타임 스페이스라는 그런 강제성을 둘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시간 자체를 로딩 해버리면 되니까 멀티레벨 어프로치에서는 이게 필요 없고, 대신 이제 뭐 데이터가 멀티레벨하고는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같은 스페이스가 타임 스페이스가 이제 픽스된 걸로. 그래서 비교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솔직히 더 멀티레벨 모델에 더 유리한 데이터셋은 이 타임 포인트가 아마 더 다양하거나 소수점이거나 뭐 이렇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려고 해서 이제 멀티레벨 모델에서 같은 데이터셋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첫 번째 레벨에서는 시간에 따른 초기 값에 대한 변화량이 이제 이게 슬로프가 되겠죠. 시간에 따른 변화량, 시간이 얼마나 변했느냐에 따라서. 그랬을 때 그게 인터셉, 랜덤 인터셉, 랜덤 슬롭 요런 모델을 썼고요. 그래서 에러를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에스티메이션 값에. 그리고 에러의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그 일반적인 멀티레벨 모델링의 아웃풋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리언스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 멀티레벨 모델링은 이미 다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우리 이영준 선생님이 하신 발표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Fitting Individual Data-Based SEM Models of Growth.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 조건이 나타나지고 있는데요. 민을 age를 12세로 두고 있고, 이거는 이제 Uniform Distribution 0하고 14 사이에서 시그마 밸류를 1.48로 놨을 때 처음 오케이션이 다양하게 여기서 들어오게 됐고, T0는 age 13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인터벌은 fixed time 1year 인터벌을 가지고 있고, 옵저베이션 T 스타는 age 12세로 놓고, 슬롭은 랜덤 슬롭,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슬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이 제가 밑에다 이제 줄을 달았는데 SAS 프락 믹스드
이 모델은, 그러니까 이 에스티메이션은 사스로 돌린 거는 이제 멀티레벨 모델링을 기본적으로 한 거고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진, 시뮬레이션 조건이 되겠고, 여기 얼마나 근접한지 보면 이제, 에스티메이션이 잘 됐다고 보일 수 있겠죠. 네. 참고로 사스 프로 믹스드에서는 네, T0 밸류로 에스티메이션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13에 가까운 T0, 13에 가까운 에스티메이션을 하면 좋은 건데, 네, 이제 MX,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이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로 에스티메이션 했을 때, 네, 아까 말씀드린 A, B 모델, 이 모델, A 모델, B 모델, Between Individual, Within Individual, 이 모델에서 센터링을, 센터링 방법론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지만 비슷한, 아주 비슷한, 네, 에스티메이션 값을 갖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리즈렐이 이제 SEM 모델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그 에스티메이션 값이 약간, 베리언스, 인터셉 베리언스와, 그리고, 이니셜 밸류에서의 코베리언스 값의 에스티메이션이 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저희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SEM을 하되, 이제 센터링을, 예, 이렇게 했을 때는 값이, 멀티레벨 모델링하고 비교할 만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요런 거.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확인했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약간 좀 저희가 예상했던 거지만, 그래도, 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말들이지만, 논문을 쓰시거나 아티클을 작성하실 때 SEM과 멀티레벨의 모델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이 논문을 인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픽스드 인터벌일 때 애큐러시는 SEM이나 멀티레벨 모델링이나 아까 같은 이제 센터링 모델을 하면 정확도가 비슷하다. 하지만 이 인터벌이 픽스드 돼 있지 않을 때는 멀티레벨이 당연히 애큐러시가 높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SEM 모델에서는 이런 미싱 밸류들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니까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레벨 SEM 모델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막연하게 좀 퓨처 디스커션으로 남겨놓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이오드 타임 시리즈에서도 이게 가능하다. 쿼드레틱이나 그런데 여기서는 다루진 않았고. 그리고 SEM에서 많은 베리어블을 이제 프레딕터 베리어블을 넣으면은 그거는 이제 멀티레벨보다 SEM이 확실히 장점을 갖게 된다. 그래서 SEM의 장점을 약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요약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거죠. 이제 미싱에 관련돼서 피무를 썼으면은 과연 이게 결과가 이렇게 SEM이 이렇게 안 좋았을까? 이렇게 왜냐하면 비슷한 조건에서 최대한 비슷한 조건에서 멀티레벨이랑 비교를 했는데, 네. 그랬을 때 이 SEM이 분명히 메저먼트 에러를 이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멀티레벨링보다 좀 더 상대적으로 좋은 값을 갖지도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이 미싱의 또 관점을, 제가 논문을 이제 미싱으로 쓰다 보니까 예, 미싱에 관심이 많아서 미싱에 포인트를 두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 미싱이 패턴이 있다. 미싱 not at random이다. 즉 사람들의 이 옵저브드 베리어블이 인터셉하고 슬롭 밸류하고 상관이 있거나 미싱 자체가 옵저브드 베리어블의 크기와 상관이 있다면, 그러면은 SEM의 이런 엑소제너스 베리어블처럼 네, 슬롭이나 인터셉에 영향을 미치는 화살표를 이제 위에서 쏘는 것 같은 이런 다양한 모델링 어프로치를 하면 멀티레벨 모델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네, SEM의 장점 이런 걸 또 질문으로 올려봤습니다. 네,
저번 발표 같이 25분에 마쳤네요. 네. 여러분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해주셨는데, 뭐, 하나, 이 페이퍼를 제가 읽으면서, 네. 중점을 둔 부분이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모델링이 코호트 시퀀셜 디자인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 코호트 시퀀셜 디자인을 갖다가 인디비듀얼 레벨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 기준으로 두 가지가 나눠졌는데, 코호트 시퀀셜 디자인 같으면은, 이게 코호트들의 스타팅 타임 포인트, 베이스라인 타임 포인트가 다를 때, 어떻게 해서 그 스타디 피리어드를 갖다 늘릴 수 있느냐, 그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은, 이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그, 타임 포인트가 시작되는 타임 포인트가 다를 때, 그걸 우리가 시작되는 타임 포인트가 같다고 보고, 그 타임 포인트의 차이를 갖다가 인터셉에서 리그레이션으로 주면은, 그 타임 포인트 차이가 모델화 되지 않을까? 그 부분으로, 한 가지 준 거하고, 맨 마지막에는 그렇다면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라인 타임 포인트가 다른 거에 관해서 이걸 믹스드 이펙트로 고려를 해서 인디비dual 디퍼런스로 보자. 그렇게 해서 비교를 했던 그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김 박사님 하실 때, 그 부분이 모델로 들어있으니까 전체적인 이렇게, 스토리가 좀 첨가되면은 좀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좀 느꼈고, 네. 일단 뭐, 그건 진짜 그냥 코멘트고, 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코호트 시퀀셜 디자인이 다른 이름으로 Accelerated Longitudinal Design이라는 말로도 써요. 그게 지금 현재, 2016년, 17년에서 R 패키지도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실 때 2000년도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떻게 디벨롭 되었을 거라고 하셨는데, R 패키지가 나와서 코호트 시퀀셜 디자인 같은 경우와 그다음 믹스드 이펙트들이 R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더라. 그거 두 개 코멘트를 남길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이야기로는 여기 이제 직접 적어 주셨어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30. 제가 지금 여기 아무튼 그 full information 하면 그 full information으로 structure equation modeling을 하게 되면 멀티 레벨을 하는 거나 structure equation model을 하는 거나 statistical 하기 equivalent 하다. 그렇게 적어 주셨잖아요. 이 페이퍼에서도. 그게 뭐 차이가 없는데 뒤에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페이퍼가 쓰여질 때는 멀티 레벨은 HLM 소프트웨어밖에 안 되고 SEM은 뭐 MX가 그때 조금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치고 나오는 SEM 소프트웨어인데 요즘 다 사실은 MX가 죽었죠. 왜냐하면 이제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를 다른 프로그램들이 도입을 하면서 M+를 도입을 하면서 굳이 뭐 MX를 안 써도 되는 게 나와서 다른 기능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건 한 10년 전 이전의 이슈고 지금은 뭐 거의 의미가 없고 또 제가 이 페이퍼 처음 읽을 때는 맨 마지막에 적혀져 있는 그래서 만약에 Full Information SEM을 쓰면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멀티 레벨 모델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 이것도 지금은 relevant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멀티 레벨을 뭐 HLM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아무거나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슈들이 다 해결이 되니까 두 개의 차이가 없다. Full Information SEM을 하는 거나 멀티 레벨 모델링을 하는 거나가 사실상 모델링상으로는 같은 모델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굳이 이제 하나는 뭐 코베리언스, 베리언스, 민벡터로 쓰는 전통적인 SEM을 SEM이라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전통적인 SEM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만 데이터를 서머리 데이터로만 해야 되는데 그걸 버리는 순간 인디비주얼 데이터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Structured Question Modeling을 쓰는 순간 두 개의 모델은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굳이 뭐 SEM, 뭐 MLM, 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뭐 Covariance, Variance Matrix로 도는 리니어 모델 뭐 그렇게 바라보면 그건 또 유용하니까 데이터가 심플하잖아요. 일단 Research Likelihood 펑션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Covariance, Variance Matrix를 데이터로 집어넣어가지고 돌리기 시작하면 간단하거든요. 샘플 사이즈가 아무리 많아져도 상관없어요. Covariance, Variance Matrix 구하고 민벡터 구해가지고 돌려버리면 엄청 빨리 도니까 이제 그런 그 likelihood 펑션에 집중을 해서 선생님 좀 설명해 주셨으면 분위기가 쌈박하게 이렇게 쭉 나갔을 텐데 그냥 이렇게 이퀘이션 해놓고 하다 보니까 좀 중간에 좀 애매하게 끝나버렸던 거예요. 왜 차이가 있다가 없지? 뭐 이러고 없는 건데 있는 건가?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다음번에 제가 summary 데이터로 하는 research based 된 likelihood function과 그 다음에 individual 데이터로 이제 다 하는 그 likelihood function을 잡는 그 접점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확 와닿을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왜 어디서 차이가 나는구나. 이제 그걸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코멘트나 질문 아직 6분이나 남았습니다.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분위기 썰렁한데 그만할까요? 이렇게 했다 뒤풀이 때 엄청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테슬라도 네, 교수님, 네. 질문이 없다면은 나름대로 광고 겸 감사의 말씀. 예. 다음번 주제가 그 메리디스 앤 디색 선생이 레이턴트 커브 모델링인데 그 모델링을 설명할 때 또 이 코호르트 시퀀셜 디자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오늘 김 박사님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의미가 좀 많이 살았는데 다음번에 할 때 그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부분과 그 패키지들에 관해서 패키지는 아니지만은 그 모델을 돌리는 R에 관해서 약간 설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감사합니다. 그만하고 뒤풀이 할까요, 그러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랬어요.